여러분,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흔혁 이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흔혁이 결국에는 이 헌법재판관 선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마흔혁이 실제로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늦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은요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요, 원래는 이 마흔혁이 후보자죠. 계속 논란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권한쟁의 심판도 올라가고, 그리고 헌재에서도 이것저것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최상목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위헌이냐 아니냐, 물론 거부권이 아니라 보류하겠다였죠. 근데 그 보류 자체도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걸로 헌재가 이제 구설수에 올랐었죠. 그런데 돌연 선고를 연기했었습니다. 조금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헌재가 정말로 지금까지 막무가내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굳이 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조금 특이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일단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려도 어차피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어차피 또 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8인 체제로 선고가 내려질 거고요. 8명 중에 6명이 찬성하면은 이제 탄핵이 인용됩니다. 즉 그 말인즉슨 5명 찬성하고 3명만 반대하더라도 탄핵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에 보수가 몇 명이 있고 중도가 몇 명이 있고 좌파가 몇 명이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정영식 재판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라서. 그런데 헌재 판결은요 어쨌든 간에 중도라서 어떻고 보수라서 어떻고 진보라서 어떻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장 큰 리스크였던 마흔혁이 빠지게 됨으로써 어찌됐건 우리가 원하는 거에 한 걸음 정도 더 다가갔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배경에는요 어쨌든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그 여부,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거, 그거에 대한 여부가요 2월 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요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주요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27일 쯤에 결론이 날 거예요. 그런데 최상목의 결정이 이게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25일에 탄핵 심판 변론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마흔혁은 어찌되었건 심판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8인 체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변론에 한 번이라도 참여를 해야 선고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시다시피 27일 날 헌재에서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어쩌다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하냐 마냐 또 하면은 27일 날 이게 바로 만약에 최상목이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27일 날 임명하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25일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 무제한 변론 시간을 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윤통이 다 쓰시지 않으시겠죠. 어쨌든 이 8인 체제로 그래서 유지가 되게 됐습니다. 이 마흔혁이 우리 모두 알잖아요. 왜 이게 마흔혁이 왜 키였냐면은 9인일 때 6대 3이고 8인일 때는 6대 2란 말입니다. 지금 이제 8인 체제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요, 문영배 있고 이미선이 있고 김형두가 있고 정정미가 있고요, 정형식이 있고 김복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한창, 정계선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흔혁이었던 거죠. 자, 따져봅시다. 일단 문영배는 아마 찬성을 할 거고, 이미선도 찬성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정계선도 찬성을 할 가능성이 높고, 김형두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김형두 정정미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요. 정영식도 재판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때 윤석열이 윤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임명을 했고, 이제 조한창하고 정계선은 최상목이 임명한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국힘에서 나간 건데, 조한창은 지금 논란이 거의 없죠. 이게 좀 특이한데, 이게 모르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정치 편향 논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누가 어떤 판결 낼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냐면 김영두가 찬성을 할 수도 있고, 정정미도 찬성을 할 수도 있고, 김복형도 정영식도 찬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찬성을 한다는 게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이란 말이죠. 왜냐면요, 일단 정정미도요
북부 쪽에서는 사실 진보에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상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이 아마도 인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그러면은 남은 게 조한창, 김복형, 김영두, 정영식이란 말인데요. 이 안에서 이제 이 4명 중에 3명이 반대를 하면은 그러면은 탄핵이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누가 반대를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찬성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기 4명이 명확하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쳐서 명확하다고 치면은 여기서 2명이 더 찬성을 해야 되는 건데 40역이 들어오면은 얘까지 찬성이니까 이 4명 중에 1명만 찬성하면 끝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40역이 못 들어오게 됐으니까 저는 탄핵이 이대로 가면은 기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솔직하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걸 너무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면은 안 되니까 우리는 어쨌든 너무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 난리를 치고 계속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집회하고 입법 반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들이 지금 조금씩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누군가는 그게 무슨 니네가 만든 거냐라고 비웃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우리가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망가져 있던 민주주의를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중인 거예요. 이 나라를 무도하게 짓밟고 있던 종북 빨갱이들이 더 이상 발 못 붙이도록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하고 우리가 활동을 하고 직접 나서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직접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일으키고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아직 우리가 이긴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이길 때까지 싸울 겁니다. 이제 변수는 문영배가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영배도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문영배 싫어하는데요. 이 사람이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행보나 이런 전체적인 과거사를 보면은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게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우린 25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또 윤통을 응원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상황이 종료가 되더라도 우리가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이제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물을 주고 가꿔야 됩니다. 자, 짧은 영상이지만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뻐해도 되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앞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참 머리 아프던 날들에 참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서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되었길 바라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의 멤버십과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